무릎에 통증이 생겨도 병원에 가기 가장 두려운 이유가 수술해야 되나? 수술 받기에는 좀 무섭고 시간은 없고 비용도 걱정되고 자,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마취통증의학과 최봉춘 원장입니다. 자, 요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사 시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술 없이 무릎 통증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자, 어떻게 되나요? 네, 최근에는 이제 수술보다는 주사 치료로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수술보다 간단하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고 일상생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사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충분히 주사 치료를 많이 해보고 네. 정말 그래도 안 됐을 경우 이제 수술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주사 치료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무슨 주사가 있나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주사 치료가 많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류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요. 네. 일단 통증 부위별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사 치료가 다릅니다. 오늘은 주사 치료를 주제로 한 만큼 한 5가지 정도 주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뭐 프롤로 주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롤로라는 뜻은요, 쉽게 말하면 인대 강화 주사입니다. 무릎 관절 아픈데 왜 인대 강화를 왜 얘기하나? 우리 무릎의 관절은 뼈만 있는 관절이 아니라 무릎 주위에 인대, 힘줄 같은 조직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관절 연골도 있고 물렁뼈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축인 인대하고 힘줄 같은 것이 튼튼해야지만이 무릎을 견고하게 잡아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대와 이런 힘줄들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 방법이 바로 프롤로 치료, 인대 강화 치료 방법입니다. 인대 강화. 그래서 이거는 주사로 무릎 주위에 여러 가지 인대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주사를 놔서 인대를 강화시키는 방법인데요. 네. 보통 이제 뭐 일주일이나 2주 간격, 뭐 많으면 3주 간격으로 해서 한 4-5번, 5-6번을 보통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요. 인대가 한 달, 2달, 3달 지나면서 인대가 좀 강해지죠. 인대가 강해진다는 것은 무릎을 견고하게 잡아주고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는 걸 줄여주기 때문에 무릎의 관절의 염증이 감소를 해서 이렇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는 초기인 환자분들한테 아주 좋고요. 또 만성인 사람으로서 무릎이 자꾸 휘고 옷자리 돼서 막 인대하고 관절이 이렇게 힘줄이 늘어나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걸 잡아주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프롤로 주사는 인대 강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사는 또 뭘까요? 두 번째 주사는 이제 흔히들 우리 DNA 주사라고 불리는 PDRN이라는 주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인체에 가장 유사한 DNA 조각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우리 그 손상된 부위에다가 투여하면 조직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대라든지 힘줄 같은 데도 재생시키는 것도 해서 통증을 줄여주고요. 더 들어가서 관절 안쪽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골 판들이 손상되어 있는 부위에 가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런 효과. 더 나아가서 혈액순환도 굉장히 좋게 해주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DNA 주사는 무릎 주위에 여러 군데에다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사를 하면은 인대를 통해서 무릎의 혈액순환 좋아지게 하고 인대 강화시켜줘서 염증, 관절염을 감소시켜서 통증을 좋아지게 하는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PDRN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통증 감소하는 데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사. 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주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세 번째 주사는 이제 관절 강 안으로 들어가면 관절 안에 이렇게 맞닿는 이 부분이 네. 이제 관절끼리 이렇게 부닥치고 이렇게 관절이 나눴죠. 네. 이런 관절을 보호해주는 약,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네. 관절 안에 관절 위에 있는 관절, 아래에 있는 관절 서로 이렇게 맨날 부닥치는데 자꾸 부닥치고 어떤 경우는 연골도 없고 관절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거 자꾸 다 가지고 염증이 생기고요. 염증으로 해서 물도 차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hir환 제제라고 그러죠. hir환 제제 같은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관절관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관절을 싸면서 부드럽게 합니다. 윤활 역할을 해서 관절끼리의 어떤 마찰도 좀 줄여주고 더 나아가서 염증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활유의 역할을 해주는 주사도 있군요. 아, 주사마다 참 특징이 다르네요. 이제 인대 강화도 있고 혈액순환도 있고 그다음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고. 자, 그럼 그 다음 주사는 뭘까요? 다음은 이제 한 2년 전부터 나와 있는 콘주란 주사인데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릎에 연골 주사가 이제 어떤 더 진화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콘주란 주사인데요. 콘주란 주사는 실환 주사 같이 단순히 윤활유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연어에서부터 추출된 성분인데요. 이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이 입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은 연골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뿐만 아니라 물을 갖다 포함을 하게 돼서 더 이게 오히려 그 안에 지탱을 해줘요. 물이 포함이 되니까 더 이쪽에 윤활 역할이나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절을 더 많이 보호합니다. 그래서 보통 딴 주사보다 10배 이상의 고밀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효과가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제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5번 정도의 치료를 해서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역할 때문에 관절을 보호하다 보니까 관절염이 좋아지고요. 관절염이 좋아지고 통증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무릎 운동을 더 하게 돼서 더욱더 무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무릎 골관절염 있는 환자한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제일 안전하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직접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막 신뢰감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네. 그럼 우선 콘주란 주사 얘기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주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사인가요? 이거 마지막 전에요. 어. 또 최근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거. 콘주란 주사 네. 말고 이제 콜라겐 주사라는 게 또 있어요. 콜라겐 주사. 그 콜라겐이 우리 피부를 탱글탱글하고 네. 이제 어떤 탄력과 맞아요. 이런 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콜라겐을 추출을 해서 콜라겐 제제를 또 무릎에 넣어주면요. 오. 이런 콜라겐 제제가 또 무릎을 또 탱글탱글하게 아, 무릎을 연골이니까 탱글탱글하게, 필요하군요. 탱글탱글하게 잘해서 보호해주는 역할에서 뭐 최근에는 이런 콜라겐 주사도 뭐 콘주란 주사도 같이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주사 치료 하나 더 늘었죠. 아, 그러네요. 그럼 네. 오늘 6가지네요. 네. 어쨌든 이제 콘주란도 있고 플러스로 콜라겐 주사도 있다. 네. 자, 그러면은 진짜 이제 대망의 마지막 6번째 주사는 뭐죠? 네. 최근에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입니다. 작년에 한 8월 달쯤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주사 치료를 신의료 기술이라고 지정을 해서요. 네. 그 후로 이제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릎이 아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 와서 나 무릎 아픈데 이거 한번 하자고 딱 보면은 이제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우리가 엑스레이로 무릎을 찍어봤을 때 무릎의 퇴행성 변화가 4단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 정상에서 약간, 두 번째는 이제 골관절염이 시작이 돼서 이제 뼈 변화가 일어나고 연골이 약간씩 상하기 시작하는 경우, 3번은 좀 더 많이 진행이 되고 뼈도 골극이 차단하고 아주 나빠진 상태 3단계. 4단계는 뼈가 주저앉고 무릎 관절이 뒤틀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4단계. 네. 그 중에 2단계하고 3단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무릎이 많이 아프신 50대 이상의 분들은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네. 또 일부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만 일단 간단히 찍어보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진짜 이것도 비수술 치료의 영역인 건 맞는 거죠? 그럼요. 이거는 수술이 아니에요. 본인의 골수에다가 주사를 넣어서 주사로 통해서 골수를 채취를 하고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심분리기나 이런 걸 통해서 줄기세포 성분을 압축된 성분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거를 뽑아서 무릎 관절에다가 주사를 치료하면 바로 이것이 끝나게 되는데요. 네. 수술이 아닌 비수술 방법인데요. 뭔가 골수부위 뺀다 그러면 좀
위험하고 네, 아플 것 그러죠. 같아요, 근데 엄청. 아프지 않고요. 여기 뒤에 엉덩이 뼈가 뒤에 약간 튀어나온 데 있어요. 고기를 이렇게 주사를 쏙 집어넣으면 바로 뼈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그렇군요. 저기 끝도 아플 것 골수가 같아. 나와요. 거기다 우리가 국소 마취를 하기 아, 때문에 네네네.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쉽게 채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무릎에 주사를 맞는 거니까 더욱더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보통 하고 하루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안정하고 무릎 관절을 잘 보호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뭐 일상적인 생활, 물론 운동이나 심한 거를 빼놓고는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6가지의 주사 치료가 사실 어쨌든 비수술의 영역이다 보니까 뭐 크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주사 치료, 비수술의 특징이 뭐냐?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복귀가 쉬워야 됩니다. 뭐 며칠 입원해야 되고 그런 거 다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하면서 또 부작용도 없고 또 후유증도 없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잘 또 회복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효과가 있고 통증이 줄어들면서 관절염이 치료가 돼야지 좋겠죠.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뭐 주사에 여러 가지도 있고 골수 줄기세포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치료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무릎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가장 근거 중심. 여러 가지 논문이라서 근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고 돈도 안 들고 그러네요. 집에서 할 수 있고 효과도 아주 좋은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아셔야 될 거는 이런 치료도 있지만 이런 치료와 플러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면 무릎은 병원할 필요 없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통증이 지금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병원에 꼭 찾아와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